그거 다 얘기하면 좀 너무 크지 않아요? 얘기해도 되나? 그거는 지금 떠올려도 참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시청물이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성관계가 아니었고 이용해서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거 N번방 다 옛날 거라서 이제 안 잡히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도 아청물 때문에 조사받고 있고 핸드폰 뺏겨서 포렌식 진행 중이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 이후에 아청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동은 음란물을 의미하는데요. 음란물과 관련돼서 이를 규율하는 법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법인 형법은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고 법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얼핏 보기엔 그다지 처벌이 중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여기서 인터넷이라는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처벌을 조금 더 높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거나 보는 것에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이것을 만들고 유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음란물을 만들거나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법은 시청자나 소지자보다는 제작자와 유통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비유하자면 지폐, 즉 통화를 위조하는 거와 같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처벌하지만 위조된 걸 모르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2가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성이 특별히 큰 2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일명 아청물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촬영물입니다.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등장해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상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요건이 이와 같이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가 야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일명 일본 야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이것을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건이 애매하죠. 영상만 봐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명백히 인식했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성인이다 그런 거라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굳이 애매한 경우까지 다툼의 여지를 남기면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아청물도 똑같이 걸립니다. 꼭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설명과 똑같고요. 따라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을 하고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과 비교했을 때랑은 달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이유는 실제로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애니메이션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어쨌든 현재는 그런 부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2번째는 불법 촬영물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명 몰카, 즉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유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고, 처벌 수위도 아청법처럼 굉장히 무겁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수시로 함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물건을 팔 것처럼 미끼를 던져서 이걸 누군가가 덥석 문다면 처벌을 하게 되고, 이 덥석 문다는 의미는 사겠다고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매수하고 소지한 걸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물들은 절대로 다운받거나 시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행위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그 누구의 의사도 반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하에 찍었고 합의하에 올린다면 정당하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야동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로 다운받아서 실수로 시청해서 불안에 떨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인데요. 실수로 했냐 실수가 아니냐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실제 사건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 판단할 때 시청 기록이라든가 다운로드 받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정말 실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의 파일 제목에서 아청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수라는 변명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또 다운로드를 받을 때 하나의 파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받았는데 마침 그 중에 하나가 껴있고 그마저도 파일 제목이 아청물임을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물들이 공유되고 있는 단톡방에 혹시라도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면 당장 탈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꼭 다운로드를 받았다거나 시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톡방들 보면 어떤 경우는 굳이 다운을 받지 않아도 약간 미리 보기처럼 몇 초간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억울함을 밝히는 데까지가 너무나도 정신적 고통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또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탈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된 의뢰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의외로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편견이겠죠. 음란물 그러면 당연히 남자들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고, 그럼 그 여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원, 학생, 주부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보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어떤 성적 만족감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봤다고 합니다. 혹은 친구가 보내줬길래 봤다는 건데, 단순히 호기심에 본 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특히 그 두 가지 음란물은 절대로 다운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경찰에서 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 해간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면서 불안에 떨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아청물 관련된 수사는 그 성질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도 해야 되고 개인 한 명만 적발되는 경우가 잘 없고, 누군가가 시청 소지했다면 이게 어디서 유포됐는지에 꼬리에 꼬리를 타고 가서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이 오고 갔을 거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도 조회를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꼭 이것이 잘못돼 가고 있다던가 불리하게 간다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유리하고 잘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더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다 얘기하면 좀 너무 크지 않아요? 얘기해도 되나? 아 그래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떠올려도 참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시청물이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성관계가 아니었고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가슴 부위를 태운다던가, 한 명은 괴로워하고 한 명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표정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설탕이나 꿀을 발라놓고 벌레를 뿌려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지켜보는 그런 영상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향이 참 독특하네요. 특히 이런 거 보는 분들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 짓고 이런 거에 무딘 분들이 아니라 그냥 선량한,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처해지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 근데 그런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나 원래부터 그런 취향이었던 것 같진 않고 정말 궁금해서라고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나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점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봐서도 안 되고 소지해서도 안 되는 음란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런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무뎌져서 그런 걸로 아직도 처벌받아? 아직도 구속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각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어떤 점에 우리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해야 되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변호사 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